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부터 좀 해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재보험 사업자는 제가 볼때 이제 수급권자 이제 저기 보험 사고가 나가지고 수급권자가 보험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수급권자 명의로 지정된 계좌 있잖아요.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로 입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은. 다만 이제 통신장애나 그 밖에 이제 대통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있잖아요. 대통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보험금을 보험금 수급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 있잖아요.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항은 내가 계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잖아요. 폐업을 했다든가 업무 정지를 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통신장애 정보통신 장애가 있거나 내가 계좌 만들어 놓은 곳에 폐업이나 업무 정지가 있을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 지급할 때는 이 전용 계좌로 이렇게 이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체를 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은 이제 보험금 전용 수급 계좌로 입금될수록 관리해야 돼. 별도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그다음에 시행령에 보면은 보험금 전용 계좌 신청 및 절차 방법. 그다음에 이제 보험금 신청할 때 보험금 전용 수급 계좌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해서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보험금 수급금 전용 계좌가 변경된 경우 있잖아요. 이때도 다시 또 보험금 전용 계좌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 요렇게 첨부해서 재보험자에 똑같이 이렇게 제출해야 된다. 자,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항에 보험금 개설된 금융기관 있잖아요. 폐업 업무 정지가 됐을 때 정상적인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폐업이나 업무 정지 같은 거 돼 가지고 이체할 수 없을 때는 또 다시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보험금 전용 계좌로 또 이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험금 전용 계좌로 이체를 하라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그다음에 다른 보험금 전용 계좌도 이체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이때는 수급금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신분증을 확인을 해서 보험금을 현금으로도 이렇게 지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 지급할 때는 전용 계좌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고, 가급적 거리 지급하고 이체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이제 보험 사고가 나가지고 손해평가를 했는데,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험 가입자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있잖아요. 보험 가입자는 재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재평가 요청하면 당연히 재평가를 다시 또 실시해야 돼요. 근데 재평가를 수행하면서도 이의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보험 가입자는 누구한테 농림수산식품부장과 또는 해양수산부장이 정하는 기관에 이의 신청을 또다시 할 수 있다는 거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여기에 손해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수급권 보호. 재보험은 보험금 지급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냐, 보험금 있잖아요. 보험금 압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보험 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게 보험 목적물 뭐 시설이면 시설 있잖아요. 하우스면 하우스설이 담보로 잡혀 있는 경우는 보험금 지급할 때 그 권리를 압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담보로 잡혀 있는 경우는 압류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금 전용 계좌 예금 중 보험금 전용 계좌로 보험금 지급한 거 있잖아요. 대통령이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는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 금액은 압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채권을 압류할 수 없어요. 자, 대통령이 정하는 액수는 뭐 어떤 거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농작물, 임산물, 가축, 양식수산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그 보험금 전용 계좌로 입금된 금액 있잖아요. 요거 입금된 보험금 전액을 갖다가 요거는 압류 못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다시 이제 보험금 받았는데, 보험금 전용 계좌로 보험금이 입금이 됐는데, 그 금액은 또 다시 재투자하는 데 있잖아요.
농작물에 임산물, 가축, 양식수산물 재투자하는데 다시 그 생산하는 데 들어갈 비용이라 하면은 보험금 전액을 압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압류 안 돼요, 이거는. 그다음에 보험금 전용 계좌로 입금된 금액 있잖아요. 입금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 있잖아요. 요거는 그 담보로 잡혀 있어도 압류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쪽에. 그러니까 2분의 1 있잖아요. 2분의 1 이상은 2분의 1 이상은 압류 반절 있잖아요. 보험금이 입금된 금액의 반절은 압류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런 것들은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재생산에 들어갈 돈 있잖아요. 보험금 중에서 압류는 그걸 담보로 잡혀 있을 때는 압류를 원칙적으로는 압류를 못 하는데 담보로 잡혀 있을 때는 압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재생산에 쓰일 돈 있잖아요. 그거는 압류를 못 하고 그다음에 보험금의 2분의 1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압류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요. 요것도 이제 문구 잘 알아놓으세요. 자, 보험의 목적의 양도에 따른 권리 의무 승계, 권리 의무에 재보험 가입자가 재보험에 가입된 보험 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있잖아요. 양도하는 거. 그 양수인, 저기, 양수 받는 사람을 양수인이라고 그래요. 재보험계 양도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이거 추정한다요, 추정. 요 문구 조심하세요. 간주한다는 거 아니에요. 간주는 더 이상 바뀔 수 없는 거고, 추정은 나중에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목적을 양도하는 경우 있잖아요. 양수인은 재보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의무를 이렇게 승계한 것으로 추정해요. 추정한다. 요거 문구 알아놓고. 자, 그 다음에 업무 위탁, 재보험 사업자 있잖아요.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 모집 및 손해평가 등에 관한 재보험 업무 일부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이탁할 수 있어요. 요런 거. 보험 모집하고 재보험 사업자가 보험 모집이나 손해평가 업무 있잖아요. 요걸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이탁할 수 있거든요. 그 이탁할 수 있는 기관은 사실상 다 이탁해서 해요. 지역농협 같은 데 있잖아요. 단위농협이나 그 단위수협 같은 데 그런 데로 다 이탁해갖고 실질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 이탁할 수 있는 곳은 요런 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저기 농업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여기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지역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가입되어 있는 단체예요. 이거는 저기 가축 있잖아요. 가축 기르는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고,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 품목별, 업종별 협동조합이에요. 품목별 협동조합. 이 품목별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배 재배하는 사람들이 가입한 사람, 사과면 사과 재배한 사람, 인삼 재배한 사람들이 가입한 그 협동조합 있잖아요. 이걸 품목별, 업종별 협동조합이라고 그래요. 이게 농협 중앙에 업무 이탁하는 거 아니에요. 이어 지역 단위조합에 업무 이탁하는 거예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산림조합 및 품목별 업종별 산림조합. 요게 산림조합 중앙에 재보험 사업자가 업무 이탁하는 거예요. 지역 산림조합이나 품목별 업종별 산림조합에 업무 이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산업협동조합에 설치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그 다음에 수산물 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은행에 이렇게 요런 것들 여기에 업무 이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런 것들은 이게 그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고, 여기에서 이제 또 단체가 있으면 이 단체에서 출자해서 만드는 게 수협중앙이에요. 수협은행은 수협중앙에서 이게 출자해 놓은 거예요. 요런 것, 그래서 수협중앙회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렇게 단위 수협이나 요런 거, 그 다음에 수협은행 있잖아요. 수협중앙회가 출자는 수협은행 요런 데에다가 그 업무를 이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험 모집이나 손해평가 이런 업무를. 그 다음에 보험업법 180조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이게 손해사정 법인이에요. 손해사정 법인 같은 데다가 업무 이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그 다음에 농업재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여기에 우리 손해평가사 협회 같은데요. 손해평가사 협회. 요런데 손해평가 업무를 여기다가 이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비영리법인이요. 농림수산식품장관, 해양수장관이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리법인이 아니에요. 영리법인이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영리법인이 아니에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업무 위탁할 손해평가나 보험 모집 업무 위탁할 수 있는 기관 있잖아요. 요것도 간간히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요것도 조금 알아놓으세요. 자, 그다음에 회계 구분. 재보험사업자는 재보험사업 회계 있잖아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해야 된다. 여기 다른 회계하고 구분해서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요거 회계 구분 안 하면 벌금도 물고 그래요. 그다음에 분쟁 조정. 재보험사업과 관련된 분쟁 조정 어디서 했냐?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43까지 규정에 따른다는 거예요. 자,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분쟁 조정을 하는 거예요. 분쟁 조정하는 거 요것도 꼭 알아놓으세요. 이거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법률을 규정에 따라서 분쟁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자, 요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와서 법 19조 재정지원을 한번 보시죠. 재정지원. 이 보험료라는 것은 제가 첫 시간에도 조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이렇게 부가보험료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순보험료는 누가 지원하냐? 정부나 플러스 지자체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요. 이거 일부 지원을 해줘요. 일부. 정부도 순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지자체도 순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요. 부가보험료는 이건 정부가 지원해요. 정부가 실무적으로는 전액 다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법에서는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일부. 이 순보험료는 전부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지원해요. 일부. 지자체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부가보험료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지원하는데 전부나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순보험료를 그냥 보험료라고 그래요. 보험료. 그래가지고 여기를 보험료라고 표현을 해놨거든요. 보험료는 정부도 일부 지원하고 지자체도 일부 지원하거든요. 여기서 정부도 한 50%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한 40% 지원해요. 요렇게. 그래서 이제 부가보험료를 갖다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고, 정부에서 전부를 지원할 수도 있고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어요. 순보험료는 정부가 전부 지원한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이게 보험료를 정부가 전부 지원한다. 틀린 말이에요. 지자체가 전부 지원한다. 이런 거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보험료 지원은 이렇게 보험 가입자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회사한테 지원하고 있거든요. 재보험 사업자한테 지원하거든요. 자, 그런 거에 대해 쭉 이거 써져 있으니까, 그렇게 쭉,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좀 기억해놔요. 정부는 예산을 포함해서 재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지원해요. 여기 순보험료를 여기서는 보험료라고 하는 거예요. 보험료 일부와 재보험사업자 재보험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비용, 요게 이제 부가보험료거든요. 이렇게 운영비 있잖아요. 운영비를 전부 다 지원하든가 일부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지원한 거예요. 정부가 전부나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또한 그 지방자치단체 있잖아요. 예산의 법인에서 재보험자 가입한 보다는 여기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보험료의 전부가 아니에요. 보험료는 이게 순보험료를 이제 보험료라고 하는데, 보험료에 정부도 일부, 지자체도 일부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부가보험료, 이게 사업비인데, 사업비 있잖아요. 사업비는 정부가 전부를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문구에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 문구, 이거 잘 보세요. 농림수산물, 해양수산물 지방자치단체장은 누구한테 지원해야 돼요? 이거 재보험 사업자한테 보험금 지급하는 거예요. 보험 가입자한테 지원할 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재보험 사업자한테 지급한다는 거. 이것도 챙겨놓고. 그 다음에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에 따른 풍수의 지진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 목적을 대상으로 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안 해요. 이거 풍수의 지진재해보험도 별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정부가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이미 어떤 이제 보험 이렇게 목적물이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하우스면 하우스, 사과면 사과, 이제 하우스 같은 거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는데, 요걸 갖다 풍수의 재해보험에 이미 가입돼 있어요. 풍수의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으면은, 풍수의 재해보험 가입할 때 지원을 해주니까,
해주니까 이것이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할 때 있잖아요.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정부가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수의 재해보험에 따른 풍수의 지진 재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이게 동일한 목적물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또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 있잖아요. 정부 재정 지원 안 해요. 요것도 문구 잘 나와요, 시험에. 이중 지급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운영비 지원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시행령 보면, 보험료 또는 운영비 지원금을 지급받는 재보험 사업자는 재보험 사업자가 이게 그 정부 지원금을 재보험 사업자 때 바로 지출을 하니까 농림수산부 해양수산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 현황서와 운영비 사용 계획서 있잖아요. 요거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해보험 사업자는 이게 보험료나 운영비 지급받으려면 재해보험 가입 현황서와 운영비 사업 계획서를 갖다 농림부 장관이나 해수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돼요. 이쪽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가입 현황서나 운영비 사업계획 제출받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은 보험 가입자 기준과 재해보험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한 등을 확인해서 보험료 또는 운영비 지원 금액을 결정해요. 여기 재해보험 사업자는 재해보험 가입 현황서와 운영비 사업계획서 제출하면 그거를 검토해서 그거를 제출받은 사람은 뭘 검토하냐? 이게 정부 이제 농림부나 해수부는 보험 가입자 기준과 재해보험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의 사항을 갖다 확인해서 보험금을 갖다 지급할 것을 보험료나 사업비 지급할 것을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자체장은 또 여기도 지원을 해주니까 보험료 일부가 추가로 지원한 건 재해보험 여기 가입 현황서와 보험 가입 기준을 갖다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제출하는 서류 잘 알아놔야겠죠? 재해보험 가입 현황과 운영비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농림부나 해수부 있잖아요. 보험 가입자 기준과 재해보험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지자체는 재해보험 가입 현황서와 보험 가입자 기준을 확인해서 지원 금액을 결정해요. 이런 것들을 문구 좀씩 바꿔서 시험에 낼 수 있으니까 뭐를 확인하는 것, 재해보험 사업자는 뭘 제출하고 해수부와 농림부는 뭘 검토하고 지급하고 지자체에서 검토하는 거 서류 있잖아요. 그걸 하고 지원하는 거, 이런 것들 구분해서 조금 알아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 20조는 재보험 사업이 있거든요. 재보험 사업에 대해서 좀 해드릴게요. 이 보험 가입자가 재보험 사업자한테 보험을 가입해요. 가입하는 게 이게 원보험이라고 하거든요. 원보험이고, 재보험 사업자가 또 이렇게 정부한테 재보험 형태로 가입을 해요. 요거를 갖다 재보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쪽에. 그러니까, 앞전에 아까 해드렸듯이 보험료 일부하고 사업비를 정부가 지원을 해줘요. 재보험사 때 다 지원을 해서 이렇게 보험료를 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하고 돈을 이렇게 쌓아놓을 거 아니에요? 쌓아놔가지고 사고 났을 때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요게 너무나 예상했던 것보다 대형 사고가 너무 큰 사고가 나가지고 보험금 지급줄 재원이 없을 경우 정부에서 재보험 형태로 또 지원을 해주거든요. 요렇게. 요걸 갖다 재보험 형태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재보험 사업자는 이제 여기서 재보험 사업자에다가 재보험료를 또 내야 돼요. 정부에다 내고, 정부는 재보험금을 또 이렇게 지급을 하거든요. 이게 지급을 하는데 정부가 그거에 대비해서 이게 보험금 초과했을 때 재보험금 지급해서 여기서 정부에서 이제 재보험자 받은 보험료 갖고는 충당이 안 되니까 기금이 있잖아요. 미리서 기금을 조성을 해야 돼요. 이 사고 났을 때 보험금 주려고 하는 주기 위해서 기금을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이 기금 설치 운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고 났을 때 여기서 돈을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기금 운용이나 이거 관리 있잖아요. 이것은 농구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농구먼에서 위탁해갖고 이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문 한번 보죠. 누가 재보험회사가 재보험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정부는 재보험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자, 농림수산부 장관, 해수부 장관은 재보험에 가입하는 재보험 사업자와 재보험 약정을 체결해야 돼. 약정.
약정을 체결하는데, 첫째는 재보험 사업자가 정부에 내야 될 보험료에 관한 사항, 재보험료라 있죠. 재보험료에 관한 사항, 정부가 지급해야 될 보험금에 관한 사항, 이건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보험료 받고 보험금 줘야 되니까. 자, 3번, 그 밖에 재보험 수수료 등 재보험 약정에 관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그리고 요거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은 여기 밑에 따로 있어요. 요게 재보험 약정서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있잖아요. 약정서에. 이거 보험료에 관한 사항, 보험금에 관한 사항 말고도 요것들은 것도 약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보험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재보험 약정 기관에 관한 사항, 재보험의 책임 범위, 재보험의 약정의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재보험의 지급 및 분쟁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재보험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갖다 추가로 약정해야 되는 거예요.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요런 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 자, 요런 거 재보험 계획금도 꼭 시험에 나오니까 요런 것들도 재보험 약정서에 들어갈 내용이 있잖아요. 요것들 꼭 꼼꼼히 좀 챙겨 놓으세요. 이쪽에 있는데. 기금의 설치, 그다음에 요것도 하나 있거든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장관이 협의를, 이게 주가 이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에요. 여기서 운영을 하는데, 농림수산국과는 누구와 해양수장관하고 협의를 거쳐갖고, 여기는 협의를 거쳐갖고, 재보험 사용에 관한 업무 일부를 농업어촌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금융원에 있잖아요. 금융원에 이탁할 수 있다는 거. 이걸 갖다 농업정책금융원을 갖다 농금원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실무 사무는 다 해요. 요렇게. 여기 농금원에 이게 기금에 관한 운영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금의 설치, 21조, 농림수산식품장, 농수부 장관, 해수부 장관은, 누가 재보험 기금에 관한 운영에 관한 주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에요. 농림수 장관은 해수부 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보험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농업재보험 기금 있잖아요. 기금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 이쪽에 있는데. 이게 그 재보험은 사고 났을 때 보험금 주려고 하면 보험료 가지고 모자라니까 그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수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농업정의 수입과 지출을 명하게 하여 어디에 한국은행에 기금 계정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은행. 자, 기금 계정을 설치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 시중은행이 아니에요. 한국은행. 이런 것도 가르치고 잘 나와요. 기금 계정을 설치해 놓은 것은 어디다 해야 되냐? 한국은행에다 설치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금의 조성. 기금, 재보험 센터 댁에 보험금 지급에 의한 기금이 있잖아요. 기금은 어떤 재원으로 구성하냐? 받은 재보험료하고 정부 외의 자민, 기타 기금으로부터 출연금이 재원으로 쓰고, 재보험금의 해수자금. 그러니까 재보험금 지급했다가 이게 잘못되고 다시 이렇게 해수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재원으로 쓴다는 거예요. 재보험금 해수자금이고, 기타 기금의 운영 수익과 그 밖에 수익금 있잖아요. 수익금을 갖다가 기금 조성의 재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차입금 같은 거 외부에서 이렇게 차입할 수 있는데, 요거 보면 이게 차입금도 기금 조성의 재원이 되고, 그 다음에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농어촌 특별세 사업 개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있잖아요. 전입금. 요런 것들을 기금 조성의 재원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금의 재원. 자, 이런 것들 다 알아놓으세요. 재보험료나 출연금이나 재보험금의 해수자금이나, 그 다음에 기금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익금, 그다음에 다른 데로도 차입금, 전입금 같은 게 있잖아요. 농어촌 특별세 사업 개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요런 것들로 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농림부장관 기금 운영에 필요한 인정한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 이건 항상 협의해야 돼요. 농수부 장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회계법대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어요. 기금 조성을 해서 다른 자금으로 또 차입할 수 없다 하면 틀린 말이에요. 이거 기금을 갖다 다 차입할 수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기금의 용도는 가장 먼저 있어요. 보험금 지급해야 될 거예요. 재보험금 지급하고, 차입했으면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을 하고, 상환하는 데 쓰고, 기금은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제출,
거기에 대한 이제 경비도 그 재원에서 지출한다는 거예요. 경비를 갖다가 재보험 사업자 재보험 사업자 재보험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기금에서 그 필요한 경비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에 이제 어디다 쓰냐. 농림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재보험 사업을 유지 개선하는 데 필요한 인정하는 경비 지출 있잖아요. 여기에도 이렇게 그 기금의 용도로 쓴다는 거예요. 자, 요런 것들이 잘 나와요. 기금의 조성 재원이 어디고 기금의 용도는 어디로 쓰느냐. 요런 것들 시험에 꼭 나오니까 잘 챙겨 놔야 돼요. 자, 기금은 농림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장과 협의해서 관리 운영, 단독으로 운영하면 안 돼요. 협의해서 관리 운영해야 돼요. 농림부 장관은 해양수장과 협의를 거쳐 기금 관리원에 가면 사무를 일부를 어디 농업정책금융원에 이탁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쪽에 여기 이탁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 보면 기금의 관리 운영 과목의 사무 이탁 이제 여기 농림부 장관은 해양수장부와 협의해서 어디에 농업정책금융보험이 있잖아요. 이거 금융원 농업정책보험금융 이거 농구먼이라고 하거든요. 농구먼에 이탁할 수 있어요. 이탁하는데 무슨 업무를 이탁하느냐 요런 거 이탁할 수 있는 업무 요것도 이렇게 챙겨놔야죠. 잘 이렇게 해가지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회계 업무를 이탁할 수 있고 재보험료 납입받는 업무 있잖아요. 납입받는 업무를 이탁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하는 업무 있잖아요. 요것도 이탁할 수 있고 여유자금 운용 업무 요것도 농구본에다 다 이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영 관하여 농림수산자품 해양수장부와 협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고시하는 업무 있잖아요. 요런 것들 다 이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농구본에 이탁해서 다 실질적으로 다 이탁해서 기금 운영하고 있어요. 회계 업무나 재보험료 납입이나 재보험금 지급하는 거 자금 운영 업무 있잖아요. 요걸 다 이탁해서 농구본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쪽에. 그리고 이제 농구면은 기금은 있잖아요.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회계 처리를 내야 돼요. 회계 처리하고 여기 사무 처리에 드는 경비 있잖아요. 기금의 부담을 하는 거예요. 기금의 부담 이쪽에. 그다음에 기금의 결산. 기금 수탁관리자 농구먼이죠. 농구먼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언제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해요. 언제까지 날짜 잘 기억나요. 회계연도 농구먼이 2월 15일까지 누구한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수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돼요. 2월 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만 제출하면 된다고 틀린 얘기예요. 양 장관에게 같이 제출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제출 받으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해양수산부가 협의하여 이게 주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주요. 기금 수탁관으로 제출받은 기금 결산보도를 검토한 후 요것도 심의회를 거쳐야 돼요.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다음 회계연도 언제 2월 말까지 누구한테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이렇게 제출을 해야 돼요. 요거 2월 말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농구본으로부터 2월 15일까지 이거 기금 결산 보고서를 받으면은 농림수산부 장관과 이제 이거 제출을 하고 받아가지고 그럼 받았으면 농림수산관은 해수부장과 협의를 거치고 심의를 거쳐가지고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누구한테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돼. 기획재정부가 예산관리를 하는 데니까 여기에다 이제 제출을 하라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자, 그래서 2월 15일, 2월 말까지 누구한테? 기획재정부장한테. 농구만은 여기 기금결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에 제출하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수부 장관 협의를 거치고 심의를 거쳐가지고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 제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금결산 보고서에는 첨부해야 될 서류 있잖아요. 서류에는 결산 개요, 수입지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요런 것들은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첨부를 해야 돼요. 그 밖에 결산의 내용에 명확하게 위한 필요한 서류 등을 갖다가 첨부해서 요렇게 농림수산식품부 해수부 장관에게 이렇게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유자금 운영.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수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서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 강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예치. 기금 계정은 한국은행에다가 이렇게 딱 해서 그 기금 계정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근데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은행에도 예치할 수 있고 국채 공채 또는 그 밖의 자본시장 금융하면 유가증권 운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가증권 운영.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채권 매입하고 증권 매입하는 거예요. 이게 국채나 공채, 일반 사채가 아니에요. 은행에 예칭하다 이 기금이 있잖아요. 은행에다 예칭하다가 국채나 공채, 일반 회사채 같은 거 매입하면 안 돼요. 국공채 매입하고 증권은 매입을 증권 매입 같은 데 하는 데다가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자, 기금 계정은 한국은행에다 설치를 해 놓고 그 기금 운영은 그 농구먼이 하는데 은행에다 예치하던가 국공채 매입했던가 증권 매입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기금의 회계기간 요것도 시험에 한 번씩 간간히 잘 나와요.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이것도 알아놓으세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해양수자원과 협의해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뭐 기금 수입 징수관, 기금 재무관, 기금 지출관, 기금 출납 공무원을 임명한다는 이거는 기금 수입 징수관, 기급 재무관, 기급 지출관, 기급 출납 공무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거예요. 이게 공무원 중에서 임명을 하고. 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따라 기금의 관리 운영 사무를 이탁한 경우 있잖아요. 이탁한 경우는 해수부 장관과 협의해서 이거는 농구본이죠. 농업정책금융원의 임원 중에서 기금 수입 담당 임원과 기금 지출 원인 행위 담당 임원이 있잖아요. 이 두 개는 임원 중에서 임명해야 되고, 그러면 농구먼 직원 중에서 있잖아요. 기금 지출원과 기금 출납원을 갖다 각각 임명해야 돼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경우 기금 수입 담당 임원은 무슨 업무느냐? 여기 공무원이 하는 있잖아요. 기금 수입 징수관의 업무를 해요. 기금 수입 징수관 업무. 기금 수입 담당 임원 있잖아요. 요 사람은 기금 수입 징수관의 업무라고. 그 다음에 기금 지출 원인행위 담당 임원 있잖아요. 이거는 기금 재무관의 업무를 해요. 그 다음에 기금 지출원은 있잖아요. 농구만의 기금 지출원은 기금 지출관의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기금 출납원은 여기 기금 출납 공무원 있잖아요. 이 업무를 담당해요. 이렇게 매칭해 갖고 나눠야 돼요. 시험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공무원 중에서 기급 수입 징수관, 기급 재무관, 기급 지출관, 기급 출납 공무원은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그 다음에 농림수산과 직권과 기타 간 경우는 해양수산방과 협의해서 여기 농업정책금융원장이 이렇게 농업정책금융담당 임원 중에서 이렇게 임원하는 게 아니라 주어가 누구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이렇게 농구먼 직원이나 임원 중에서 임명을 하는 거예요. 해수부 장관 협의해서 농업정책 금융 담당 임원 중에서 기금 수입 담당 임원하고 기금 지출 원인행위 담당 임원 있잖아요. 요거는 농림수산식품부장이 농구먼 임원 중에서 임명을 하고 기금 지출원과 기금 출납원 있잖아요. 이건 직원 중에서 임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기금 수입 담당 임원 있잖아요. 기금 징수관 업무를 하고, 기금 지출 원인행위 담당 임원 있잖아요. 이건 기금 재무관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기금 지출원 있잖아요. 기금 지출관 업무를 하고, 기금 출납원은 기금 출납 담당 공무원 업무를 하거든요. 이게 기금 징수관, 재무관, 출납 공무원, 이건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거고, 누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기금 수입 담당이에요. 기금 지출 원인행위 담당. 이거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그 농구먼 임원 중에서 임명하고, 그 다음에 기금 지출원과 기금 출납원은 농구먼 직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매칭에서도 각각 하는 업무 이렇게 알아놓고, 이것도 시험에 간간히 하나 나오니까 이렇게 좀 체크해 놓으시기 바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기금하고 있잖아요. 그 보험료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보험료 지원, 요런 것들 시험 잘 나와요. 그리고 기금 운영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기서 시험 한두 문제 나오니까 요런 것들 꼼꼼히 챙겨놓고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 그런 것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